우리 실장님, 육군 실장님. 네. 조금 전에 고소한 분이 맞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아까 손을 들었던 이유는 예, 이신속 대형사단하고 예, 수방사 52, 56사단에 관련해서 예. 총장님이 저에게 지시하신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언론에 나왔을 때 이 사단하고 52, 56사단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다 지금 파악했습니다. 12월 3일 날 어디 계셨어요? 저는 작전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작전? 계룡도에 계셨어요? 아닙니다. 합참 작전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수행 참모였습니다. 총장이 수행 참모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34인 중에 한 명은 아니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누구 올라오셨죠?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비서실장하고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정책실장 저하고 비서실장이 통상 총장님이 움직이시면 수수따급 참모가 수행 참모를 하고 비서실장하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저분 아주 수행한 인원이 접니다. 정작 부장이 아니고. 저분 아주 훌륭한 분인데. 네, 들어가세요. 네. 저 밑에서 차장. 저분이 아니고. 저 밑에서고. 저분이 아니고 근데 저 밑에서 차장은 오늘 안 나오셨잖아요. 저분이 아닙니다. 네, 방첩사 안보수사실장입니다. 네, 12월 3일 한 11시경에 김대우 단장이 구민의 중령에게 임무 부여하는 걸 본 적 있죠? 저는 23시 10분 이후에 부대에 도착해서 네. 수사단장하고 수사조정과장이 그 임무에 대해서 토의하는 때 제가 중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우 단장이 구민의 중령에게 14명 명단, 수첩에 있는 명단, 이른바 체포 명단 설명하는 걸 들으신 적 네,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날 이 오전 10시에 전화가 왔죠?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혹시 그 인원 그 증거 조작 그거에 대해서 네, 사령관 지시사항이다. 한번 네. 설명해 보시겠어요? 오전 중에 제 안보폰으로 수사단장이 전화가 와서 네. 제가 이제 그 당시가 지금 2달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당시 말씀하셨던 뉘앙스가 그 사령관님 지시다. 네. 그 출동한 인원들 중에서 네. 좀 똘똘한 인원들이 좀 자료 정리를 좀 해놔라. 네. 뭐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자료 정리를 해놔라. 네. 그렇게 저한테 지시를 했고, 네. 저는 그게 정당하지 않은 지시라고 판단을 해서 네. 저하고 인접 실장들하고 토의해서 이거는 수행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오해 수사단장한테 이거는 네. 수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건의드렸고 미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수사과장하고 같이 그 수사단장의 그 지시 사항이 그 증거 조작이다라고 보고 사령관 지시가 불법입니다 하고 거부한 적 있죠? 그날 오후에 수사단장에게 네.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지시고 네. 추후에 증거 조작, 은닉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는 수행하지 않는 게 합당하다고 해서 건의를 했고 네. 김대우 수사단장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미시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음에 그 체포 명단을 작성한 것을 5일날 그 파기한 적이 있죠. 다시. 그건 모르나요? 그거는 제가 아는 바 네,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작 대령은 그 직전에 인천 지역 방첩 대장이셨죠? 네. 네, 그 당시에 이 사령부 과장으로부터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1월 28일 날 야간에 북한에 오물풍선 도발 사항이 있었고 네, 그 사항이 종료된 이후에 그 사령부 모 과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고 네, 그 북한 오물풍선 도발의 그 사안의 심각성과 이중성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뭐 군사적인 우려 사항을 여러 가지 얘기하던 중에 그 한 가지가 언급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까?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제가 그 진술조사에 있다면 뭐 네, 언급했겠지만 네, 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네.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서 네. 그중에 한 가지 사항으로 얘기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엄 선포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국지전 유도하는 계획이 있다를 뒷받침해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수사단이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우리 이재학 대령은 알고 있죠? 24년 6월 달에 방첩사와 국가수사본부가 안보범죄수사 업무협약서 체결한 것. 네. 당시에는 제가 예하부대장이었고 네. 그 부대 그 활동 사항으로 그냥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엄의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물풍선 국지전 확대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네. 변질 사항은 저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정부대행님, 제가 우리 1월 14일 날 첫 기관 보고 할 때 혹시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 전에 1월 14일 날 제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관님께. 그 내용이 뭐였냐면 1월 14일 날 아마 앞으로 극렬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속 시위를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시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경호처 일부는 버틸 거지만, 법원은 체포영장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국회의원까지 영장을 집행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지는 못할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거다. 차고 넘치는 증거로 구속영장은 청구될 것이고 불구속 기소와 기소의 갈림길에 설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될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차고 없이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남은 건 2월 말에 제 예상은 탄핵은 가결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직무대행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탄핵은 됐는데 좋습니다. 결론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사법 절차만 남았잖아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근데 문제는 걱정은 지금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아주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걸 개선을 해야 된다. 이제 대비를 해서 탄핵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제가 직무대행님께 고민을 좀 해보십사라는 말씀을 그때 1월 14일 날 드렸었습니다. 탄핵이 되고 나면 이 신뢰 회복을 위한 고민 무엇을 좀 해보셨습니까? 의원님, 제가 뭐 탄핵이라는 그 탄핵과 상관없이 네. 이번에 일어났던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성찰하고 네. 또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소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탄핵의 그 뭐 가부 여부를 떠나서 좋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뭐 정리가 되고 있다면요. 저도 좀 이런 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개헌법 개정이나 민주적 통일 강화 방안 이런 법안들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개헌법 설포 절차와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국방부 의뢰 영국 용역에서도 개헌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강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군 개입 범위에 대한 부분, 개헌 시 군사 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개헌 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계엄이 12일을 초과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이런 여러 제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이 이 어떤 그 국회와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주세요. 이거 포함. 또 우리 특히 걱정이 되는 게 이 지금 국민들이 실망한 건 군이 저는 이 계엄이 이용당했다는 것에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 나온 군인들의 사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 치료뿐만이 아니고 이 현장에 나온 이 군인들 전체 군 사기를 위해서 군인들을 위한 자체 사기 진작을 위한 명예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셨다면요. 이제 발표하실 결과가 없이 이런 국민들께 발표하고 군 내부의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셔야 될 텐데 그걸 서둘러서 국민 신뢰 회복과 군 사기 진작을 위한 액션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하고 또 의원님들도 저희 뭐 국방위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국정원님들 참여하셨기 때문에 국회와도 저희들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본부장님, 네. 네, 작전본부장입니다. 우리 군이 평소 작전을 나갈 때 비엘탄을 소지하고 나가죠? 비엘탄이 아니라 경계용탄이고 비엘탄은 뭡니까? 비엘탄은 이제 전시 대비해서 갖고 있는 탄들입니다. 물론 경계용탄도 비엘에서 나가는 건 맞지만 휴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럼 비엘탄을 개봉을 승인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비엘탄은 비엘탄 예. 개봉을 승인했다. 이 이야기는 유사시 쏘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승인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휴대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비엘탄을 개봉했다는 것은 네. 개인 휴대를 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개봉을 승인했다는 것은 유사시에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써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어느 정도 사용을 전제로 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거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개봉이 그대로 묻기가 묻고 있어야지요. 개봉을 승인했다는 것은 이미 써도 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경계용탄을 가져갈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BL과 경계용탄이 좀 분리될 수 있는데 경계용탄을 나눠줄 때 그 위에다 띠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띠지를 붙여서 나갑니다. 사용과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또 문제의 통제 영역이 있는 겁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이성윤 707 작전관 계십니까? 계엄 당시에 특임단 지휘부에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 지금 대화 내용이 지금 밝혀졌네요. 당일 11시 30분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외곽 봉쇄, 출입 차단을 지시했죠. 위원장님, 네. 그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123 비상계엄 당시에 저는 철도 파업을 나가 있어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아는 인원이 707 특임단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없어요? 예, 오늘은 저만 참석했습니다. 우리 저 박한수 경사령관님, 예, 전축입니다. 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 증언했어요. 왜 국회에 빨리 안 들어가냐, 왜 그렇게 못 들어가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면서 우리 박한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그 당시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 전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시쯤인지 여러 번 수방사령관 통화했기 때문에 그저 계엄 당일날 국회 출동했을 때요. 3일날, 예. 3일날은 수방사령관 통화한 적은 없고 없어요. 4일날 아니, 공시 한 17분 이진우 사령관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왜 그렇게 국회에 빨리 못 들어가냐 그렇게 다그침을 당했다는 거죠. 네, 3일날은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상관인 계엄사령관에게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날 지휘부 시작으로. 그럼 우리 박근태 중령께서는 그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사령관으로 이제 지명을 받고 TV를 보고 계엄이 선포됐다는 걸 알고 바로 합참에 남아서 이제 지동실로 갔다고 그랬는데 계속 수행을 했습니까? 당일에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근태 중령께서는 계엄 선포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뉴스를 보고 알았다. TV를 보고 알았다. 예, 그 작전 예. 회의실 내에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한수 사령관하고 같이 거의 동시에 알았겠네요. TV를 보고 알았으면. 비슷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저 박한수 총장님. 사실 이게 그 계엄을 선포하고 지휘권은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은 우리 계엄사령관께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했잖아요. 아까 뭐. 예, 맞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다 행사했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권은 장관이 행사해놓고 예, 그건 뭐 임무 수행자로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안 보여서 저쪽에서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계엄 때 그 이 신속 대응 사단 이하의 그 부대하고 52, 56 수방사 사단 등의 그 출동 준비 여부 확인을 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신속 대응 사단에 대한 출동 준비 소요 시간을 파악해달라고 지시한 것은 계엄 과장이고 예. 수방사의 출동 가용 병력을 확인해달라고 한 건 6번 정책실장한테 지시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멈춰 주십시오. 계엄과장님. 네, 전 계엄 과장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그 제가 12월 3일 계엄이 있고 나서 12월 10일 국방위 현안질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께서 계속 우리 박한수 총장님께 뭐라 그러냐면은 예하 참모를 일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혼냈다는 지적을 계속 하셨어요. 그 질의를 듣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이제 김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임종덕 의원실에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할 때도 누군가 궁금했는데 두 가지 사안에 다 계엄과장님입니다. 대상자가 맞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그 합참 지휘통제실 현장조사실 계엄 상황실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신속 대응사단에 소요 시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 누가 했느냐고 제가 직접 물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질의했었죠?
어쨌든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합참 전비 차장으로부터 전달받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신속 대응사단의 뭐 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시한 것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당시에 전비태세 검열 차장의 지시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들었지만 우리 한영철 대테러 특수정과 실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신속 대응사단의 소요 시간을 확인해달라고 한 건 계엄 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규백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물어봐서 일머리가 안 들어간다고 박한수 총장님이 그랬다는 것을 그 국방위 현안제가 있을 초창기부터 안규백 의원님이 알았다는 거. 두 번째 오늘 임종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그 전에 김병주 의원님이 알았다는 거. 그 다음에 대테러 특수정과에 있는 그 한중령이 파악을 해달라는 걸 계엄과장이라고 하는데 그때 현장 조사 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비태세 검열 차장이 지시했다라고 나한테 말한 모두를 들어봤을 때 죄송한데 저는 지금부터 계엄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입건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입건된 사실이 없는데 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그런 사항을 처리하죠? 조력을 받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 입건된 사실도 없는데 그런 사소한 걸 왜 자문을 받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당당하면 어떤 것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변호사를 조언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가만히 있어봐. 강천홍 의원 지금 무슨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질의하는 거에 무슨 질의하는데 위원장이 통제하지요. 아니 일머리에 대해서 내가 언론을 보고 내가 질의한 건데 사전에 내통했다 그런 질의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어디서 이 위원장 얘기를 들어? 아니 지금 내 자꾸 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말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안 돼. 자 민병도 뭐가 어때? 계엄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계엄과장이 그런 말을 해서 그런지 몰랐는 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과장이 그랬다는 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민병도 질의하세요. 아니 지금 내 이름을 걸고서 지금 아니 내가 지금 저 과장하고 내통하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자 조용하세요. 민영 질의하세요. 아니 지금 누구 얘기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발언 끝났으면 그만해. 자 민영 질의하려면 박선홍 의원 질의하세요. 반만 대장질 하고 있잖아 지금. 누가 지금 너 만들었어 지금. 발언 끝났으면 그만해. 자 임마 반말하자. 그만하십시오. 욕을 내 이제. 아이고. 귀엽구나 마. 민영 빨리 질의해요. 한기호 의원님 때문이에요. 뭐또 한경우 때문이야?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아니 위원장님한테 했어요? 아니 위원장님한테 나한테 그런 말 드셨지 않습니까? 한영철 중장님 조용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자 질의하세요. 아니 위원장 이게 저희 진행을 가서 어떡합니까? 진행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위원장이 따지시면 돼요. 알았습니다. 자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금 마치 내가 계엄 과장하고 내통하고 얘기했다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아니 그런 취지로 돌렸어요 저도. 회의로 확인합시다. 내가 받는 회의 중단하고 회의로 확인하시죠. 자 정리하고 합시다. 바로 질의하세요 민현. 한영철 중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거 생각나죠? 그 201 우리 갑시다. 안 돼요. 많이 안 돼요. 아니 변호사 계엄법을 구성하게 됐으니까 변호사 조력을 못 받은 합참 과장이 계엄법에 대해서 변호사 의견을 구할 수 수사를 받는데 변호사 조력 국민의 기본권을 가지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국민의 대한민국에 걸린 변호사 수사 받을 때 변호사 조력 자 그만하세요. 와 어떻게
어떻게 저런 분이 국회의원으로 앉아 계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국회의원으로 앉아? 아니 국민의 기본권인 수사를 받고 나를 탓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지지하세요. 예. 이런 언제 나왔겠어? 위원장님하고 부상관이에요. 그 친구랑 아까가 내용 아니에요. 나와서 얘기를 해. 아니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행동한 것 같이 그러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 조력을 못 받게 하는 게 어딨어? 못 받게 한 지 어디 있어요? 그걸 비난했잖아요. 빨리 들어가세요. 아세요? 가서 의원님하고 얘기한 거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자, 국민의 기본권을 계속- 보호해야지 아무 국회의원이. 네, 다시 하세요. 예. 수사 받을 때 변호사 조력 당연히 받는 거지. 도대체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은 나야? 아니 수사를 받거나 증인을 올 때 강서- 조력권 있죠. 강선영 의원 질의 내용에 내가 마치 위원장이 합참 개혁과장 내가 얼굴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합참 개혁과장하고 내통하면서 일머리가 있다 없다 이런 내용으로 서로 간에 소통하고 내통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혼자 들은 게 아니고 다 같이 들었잖아요. 네, 1분 이내 하세요. 네. 지금 강선영 의원이 지금 개헌과장한테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거를 제가 듣기에는 비난을 하는 투로 들었습니다. 지금 개헌과정은 수사도 여러 번 받은 것 같고 입건은 안 됐지만은 정의로 나올 때 국민의 기본권은 실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는 걸 문제 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거에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란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우리 인권이 무너지고 기본권이 무너졌는데 지금 여기 청문회 와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 조력을 쓴 걸 가지고 문제 삼는 이런 국민의힘 진짜 내란당 아닙니까? 기본권도 어떻게 생각을 못합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저 국민의힘. 같이 이렇게 앉아. 네, 주미 의원님 하십시오. 네. 합참 계엄 과장은 박완수 계엄사령관에게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자마자 즉시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계엄 해제됐다. 계엄 해제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수 계엄사령관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2시간 이상이나. 또한 대통령 스스로가 계엄법상의 계엄 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법 기능이 현재의 곤란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폐악질이라는 표현으로 국회 비상 사태에 준한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과장은 참고인으로 들어가서도 계엄법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신념 있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 상부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강선영 의원처럼 저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예 계엄법 자체 이 진상조사에서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헌법과 계엄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현 네, 201 신속 대응 여단이 대구 경산에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출발하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제가 물어본 거는 출발 이동 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출동 준비 명령을 하달했을 때 출동 준비가 완료되는 데까지 소요 시간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도착하는 건데요? 목적지나 도착지는 제가 하달받은 게 없고 이신속 당연히 서울까지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대구에 있는 의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출동 소요 시간이라는 것은 출동 준비 명령이 내린 다음에 그럼 그걸 왜 내립니까? 그것에 대한 건 제가 그걸 왜 내려요? 출동하라고 출동하라고 내리는 거 아니에요? 뭐 말을 소요 시간을 왜 준비해요? 계엄 해제 이후에 왜 이것을 출동하기 위해서 여부를 알아본 거 아닙니까? 중령님이 그 명령을 계엄과장한테 들었다는 거고 계엄과장은 합참정비차장한테 들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합참정비차장 여기 없죠? 예. 예. 그 다음에 52, 56사 관련해서는 6본 정책실장으로부터 명령을 들었다는 거죠. 52, 56사단이 아니라 수방사에 대한 가용 병력을 확인하라고 했고 그거 관련해서는 수방사가 확인한 그것도 국회 해제 이후잖아요. 시간은 그렇게 저도 네. 하고 있습니다. 국회 해제 이후에 예. 수방사 가용 인원을 확인했는데 그 이유는 6번 정책실장이 명령을 해서 그렇다. 여기 6번 정책실장 있습니까? 네. 잠깐 멈춰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네, 정책실장입니다. 네, 명령하셨습니까? 예, 지시하거나 이쪽으로. 예. 한쪽은 들었다고 한쪽은 안 약간 들었다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2시경에 가서 명령 안 했습니까? 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수도 예. 다시 오세요. 수방사 가용 병력에 대해서 한중령님은 확인을 했는데 그 명령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쪽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수도해 주세요.
저는 제 기억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병력을 담당하는 인원이 누구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총장님 수행 부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그 소령이 와서 저한테 찾으신다라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 봐라라고 해서 계엄 상황실 안쪽에 저런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갔더니 정책실장 계셨고, 그리고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 수방사의 그 출동 가용 병력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수방사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총장, 육군 참모총장, 수행 부관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정책실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총장 부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소령은 안경을 착용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온 인원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령이 저한테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뭐 제가 개인적인 그때 느꼈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좀 저도 그때 아까 계엄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제가 가서 이제 계엄 상황실에서 상황이 파악되고 있느냐, 병력이 출동된 현황을 알고 있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상은 제가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방사나 이신속 대응사단은 저는 모르겠고, 수방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병력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느냐, 확인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요지는 수방사에서 나간 인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우리 중령이 착각하고 앞으로 나갈 가용 인원이 얼마인지라고 착각해서 듣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뭡니까? 아니, 전체 병력 나가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계엄 상황실 작전 요원이 확인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계엄 해제가 기억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알죠?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한 상황 이후에 네. 가용 수방사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예하 수방사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정책실장의 네. 지시를 받고. 의원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 위증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제가 6번 수행 장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참 요원들한테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뭐냐면, 아까 계엄과장이 총장님한테 국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님이 계엄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총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장관님 얘기를 들어야겠다 해서 가신 이후에 아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이 복귀하시면 도대체 지금 계엄 상황실이 어떻게 개소가 되었고 병력 출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계엄 상황실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던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런 상황실에서 혹시 합참 작전부에서 나온 요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6번 장군이어서 아무도 응대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한중령이 얘기한 이쪽에 들어가니까 쫓아 들어왔습니다. 쫓아 들어와서, 왜냐면 저랑 면식이 있는, 잘 알고 있는 인원이어서 합참 작전부에서 왔으면 지금 나가 있는 요원들을 어느 정도 나가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달라. 이랬습니다. 요원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걔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용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들었다는 거고 어떻습니까? 못 들은 겁니까? 뭐 기억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가용 병력을 우선은 확인을 했고, 아니면 둘 다 확인했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우선 가용 병력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수방사에서 그런 답변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 부분은 그 정책실장한테는 보고하지는 않았고, 그 201 그러니까 이신속 대응사단의 가용 병력과 출동 가용 병력과 수방사의 가용 병력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계엄과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계엄과장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바빠가지고 제가 이걸 드렸을 때 우선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니까 그냥 놓고 가라라고 해서 제가 책상에다 붙여놓고 갔고, 그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또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의원이 국정원 인원에 대해서 저에 대해
비판을 했고 신상 발언 기회를 제 발언할 때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 2분만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기관은 출입증을 반납하고 나온 이후로 그 정보기관과 입장을 달리할 경우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보기관 특성입니다. 국가정보원도 차장으로 퇴직을 했어도 그때 그 순간 정보기관의 정책 입장과 다를 경우에 엄청난 압력, 감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곧 정보기관입니다. 저는 내란에 저항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란 공작을 했다고 덮어 씌우기 위해서 저와 알고 지내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발언을 얻어내겠다. 즉 박선원이 접근해서 어떤 발언이라도 좋으니 내가 박선원이 한 이야기를 말해달라라고 하는 더러운 공작을 착수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해당 국장, 단장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했습니다. 만약에 제보받은 인원의 부서와 실명이 현존하지 않는다면 아니라고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과 부서 실명이 그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존 여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그런 부서와 인원이 있다고 확인을 하면서 마치 제가 그 사람들의 조직과 이름을 누설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직무 중에 취득한 정보도 아닙니다. 오히려 원장의 무능과 국정원은 최근 홍장훈 전 1차장을 공개 몰아넣기 위해 여당 국조특위위원들에게만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국조특위위원장이 요구하는 국정원장 동선과 전체 당시에 있었던 경내에서의 CCTV 확인은 국가안보 상황이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원장 기조실장, 이들은 의법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정환 장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국방위성 예관입니다. 아까 지상작전사령관 때 제가 몇 가지 지적할 때도 와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군과 영관이 다른 입장을 밝히고 부서마다 다른 입장을 밝히는 이러한 안타깝고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모든 분들 입장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정환 장군께 물어보는데요. 아까 질의 제가 했습니다. 12월 3일 전에 구삼회 장군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하셨죠? 자, 증인 선서를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혼돈할 수도 있잖아요. 수정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삼회 장군과 통화한 적은 있는데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제가 구삼회 장군한테 전달한 적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통화한 적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번 여기 이쪽 또 있습니다. 예.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막 저거 하다가 결국 하루 전날 국방부에 근무하는 다른 장군이 전화 와가지고 하루 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장관님이 TF로 조만간 2, 3일 내에 쓴다고 연락해 주라고 했다. 해서 자신은 진급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A씨가 묻습니다. 그 장군이 국방부 차장인가 보네. 구삼회. 그 친구와 저하고 같이 있었다는 그 친구. 여기서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백여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사혁신. 그러니까 군사혁신. 이번에 그걸로 간 전작권 TF장 그 친구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 받고 백여단 같이 갔으니까 이 TF에서 내가 새로운 뭔가 기회가 있겠구나. 확신이 있어서 이쪽 길로 가면 정말 확실한 게 있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게 구삼회 장군하고 이제 수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뭐 구삼회 장군이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삼회 장군님한테 저런 사항을 갖다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 그 TF 관련된 사항, 이 사항은 제가 전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TF로 조만간 2, 3일에 쓴다고 연락해 주라고 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루 전날 그러면은 이 구삼회 장군과 통화한 적은 있습니까? 그게 하루 전인지 뭐 그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12월 1일, 2일입니다. 구삼회 장군한테 먼저 전화가 온 적은 있는데, 예, 제가 먼저 한 적은 없고, 예, 다른 사항은 뭐 수사 중인 사항이어가지고 더 이상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TF에서 뭔가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 지시든 구삼회 장군의 이야기든 방 장군님 스스로의 입장이든 그런 의견 교환한 건 하나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장관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달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수사를 받고 계신다니까. 네. 질문 안 드릴 텐데. 예.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개헌과장님 그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 있죠? 네, 총 5차례 받았고 또 한 차례는 직접 전화로 또 받았습니다. 총 6번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수사기관에 이미 조사를 받고 할 때는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하는 거죠. 입건이 되면 이제 사실 계약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조인들? 입건 안 돼도 예, 그래서 실제 수사기관의 개헌과장은 당연히 수사기관이 수사를 받겠죠. 이번에 그 개헌과장을 그 당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자신의 기본권, 방어권도 있고 기본권도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건 당연하고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선영 의원은 그 변호사를 조력을 받았다는 것을 문제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아무리 사실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그 조력받는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실제 계속 오늘 정인으로 나와야 되는 개헌과장한테 그 언론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조사받는 데서 조사된 내용들이.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와서 일찍 만나자. 왜 일찍 만납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그 부당성, 거기에 포고문이나 포고령에 대통령 서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거라고 주장하는 걸 문제 삼아서 계속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특위위원으로서 좀 이렇게 아무리 정인이지만은 압박받게 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개헌과장하고는 제가 통화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얼굴 한 번 본 거 외에는 없고 그래서 우리 아무리 특위위원들이라도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이나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갖고 합니까? 우리 비상계엄 보십시오.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손상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조사하자고 모인 위원이 기본권을 이렇게 훼손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여기 우리 특위 차원에서 해당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에도 지켜야 될 것,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온 김에 질문 이어갈게요. 하나, 계엄사령관님, 아까 그 정책실장, 한영철 중령이 추가 인원들, 수방사 거하고 수박사 인원하고, 관련, 201, 203 부대 거를 포스티지에 붙여놓고 보고했던데, 혹시, 그래서 그 정책실장한테 보고했나요? 포스티지? 보고한 적도 없고 보고한 적이 없고 있는 그대로 제 기억을 그 문제도 참고인조사에서 저도 질문을 받았는데 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들어가 주세요. 제가 보니까 수방사에는 그거를 52, 56해서 세부적으로 가용 병력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수방사 1경비단장하고 작전과장 잠깐 나와주세요. 한 분은 이쪽이고 한 분은 이쪽에 있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네. 예, 수방사 1경비단장입니다. 네. 그 지난해 총선 직후에 5개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었죠. 시기가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5개 방송사만 보낸 게 아니고 국가 중요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구청에 보낸 겁니다. 5개 방송사는 어디죠? 현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같은 구청에 협조를 해서 국가 중요 시설에 필요한 시설 뭐를 요구했습니까? 건축물 현황 도면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네, 왜 요구했죠? 저희가 대테러 작전 부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작전과장과 경비단장은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는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에서 가반 의석을 못 차지하니까 아마 김용년이나 윤석열 머릿속에는 계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중요 시설에 대한 어떤 대테러 대비책을 강화하라. 이렇게 해서 했을 걸로 보여요. 의원님 그거는 사실 제가 전투수행 방안을 연구하다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럼 단장님이 차관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수방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시한 적 없나요? 예, 저는 수방사 1경비단 작전과장입니다. 1경비단 작전과장 말고 수방사 작전과장 있나요? 예, 사령부에서 특별한 지시사항 내린 적은 없습니다. 수방사가 사실 지난번에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 시설 보강, 대테러 이런 걸 많이 노력했잖아요. 예.
어떤 걸 노력했죠? 근데 그 특별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책이 작전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추진 사항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두 분 들어가시고요. 김선호 권한대행님. 예. 거기 707 대야방에 사령부에서 국회 도착하자마자 16분 후에 비엘탄 개봉 승인 이 메시지가 떴어요. 비엘탄이라고 1분만 더 주세요. 비엘탄은 전시에 휴대하는 거긴 하지만은 실제 이때는 아니, 마무리하세요. 예. 경계태에서 2급이기 때문에 사실 비엘탄을 개봉할 수 있어요. 개봉한다는 것은 개인의 휴대를 시킨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예, 뭐 통상 비엘탄을 개봉하면 뭐 예. 개인 휴대를 목표로 개봉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포병들은 그 나무로 된 박스를 다 끌어내고 포상에 비치하잖아요.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것은 좀 제가 봤을 때 707 대원 197명이 5.56mm 보통탄 다 합하면 한 비엘탄이 3,300여 발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물론 사용 목적으로 비엘탄을 개방했다고 특전사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는 장관이 지시했든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용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용혜인 의원님. 예, 수사조정과장입니다. 네, 이번 질의에서는 사실관계들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증인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체포조 편성을 위한 수사관 명단을 요청을 했고 12월 4일 0시 13분 그리고 0시 40분 두 차례에 걸쳐서 10명의 명단을 전달받으셨죠? 네, 0시 13분과 35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5분.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받고 0시 48분부터 1시 15분 사이에 영등포서 강력팀 소속 정일현 경감과 이병하 경위와 통화했었죠? 예, 네, 이 통화들에서 조별로 나눠서 합류를 해달라. 그리고 조별 명단과 연락처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신 바 있으시죠? 예. 네. 이 통화 과정에서 조별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했습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할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통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설명을 하진 않았고. 예. 그러면 그 영등포 소속 형사들은 어떤 임무인지 알고 있던가요?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어디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쪽에서 물어봤다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고, 네. 그쪽에서는 수소 충전소에 50명이 모여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쪽에서는 또 저한테 저희 쪽 인원들은 언제 오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증인이 국수본으로부터 받은 형사 명단은 10명이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체포조로 대기한 형사가 50명이라고 지금 전화통화에서도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건 증인이 추가로 요청해서 증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 알아서 증언을 한 겁니까? 처음에 경찰에서 10명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10명 전화번호를 보내왔는데 저도 10명 정도가 가능한지 알고 정일현 경감과 그리고 한 명 이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전화를 했을 때 저는 10명을 예상하고 물어봤는데 50명이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50명은 전체가 다 방첩사와 만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원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수소 충전소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는 누가 정한 겁니까? 전달을 받으신 건가요? 경찰 측에서 수소 충전소에 있다라고 저희한테 장소를 알려왔습니다. 왜 수소 충전소에서 만나자고 했는지는 이야기하던가요? 그건 얘기 안 했습니다. 증인이 계엄 당시에 통화한 경찰이 이현일 국수본 계장과 좀 전에 이야기한 영등포서 형사 강력팀 2명 말고 또 있습니까?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경찰이 한 명 더 있다. 현장에 있던 형사는 총 3명과 통화를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정치인 체포조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5차 청문회에서 그동안 경찰이 안내조였다, 우발 대비 목적이었다라고 변명해 왔었던 이 정치인 체포조의 진실을 계속해서 밝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9월의 윤건영이고요. 여인영 사령관은 헌재에 출석해서 본인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처장님께 노상원 전 사령관 전화번호 준 게 맞나요? 맞습니다. 현직에 있는 문상호 사령관 전화번호를 준 게 아니라 왜 전직을 줬을까요? 22시 48분으로 그 통화 내역을 봤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특이사항으로 해서 여사령관한테 바로 가서 네. 그 문상호 그 정보사령관의 연락이 왔다. 예. 그러니까 그 여인영 사령관이 걔는 또 뭐야? 예. 하면서 뒷번호가 뭐냐? 예. 그래서 뒷번호는 뭐뭐뭐입니다. 그러니까 걔 말고 전화번호 적어봐.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노상훈 장군이야. 예. 그쪽으로 한번 노상훈 예비역 장군이야. 그쪽으로 그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 건 여인영 사령관 핸드폰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반 폰 번호였습니다. 일반 폰 번호. 여인영 사령관은 헌재가지 거짓말을 한 거네요. 제가 혼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장님 보실 때 왜 현직이 아니라 전직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는 끝까지 확인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막 예.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저희 VTC도 연결 안 되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는데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했던 이경민 참모장과 처장님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이 모여 있을 때가 세 분만 모여 계셨습니까? 정확히 21시 20분경에 여인영 사령관이 참모장이 있나 퇴근했나라고 해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네. 저희 참모장 올라오라 했고 예. 올라온 시간에는 21시 30분이 됐고 예. 그때 와서 국내외 여러 가지 현안 이런 이슈 같은 거 말씀하시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아까 그 발언들이 나오게 참모장 들어오고 해서 같이 세 분이서 네. 대화를 나누신 겁니까? 네. 그럼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의원님 이게 좀 오해 진술 제가 네. 경찰에서 한 10회 정도 받으면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고 다 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게 언론에 약간 좀 다르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한 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군이 따르겠냐. 예. 너희들 의견을 좀 물어보겠다. 예. 그래서 좀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르겠냐 해서 참모장도 따르지 않는다. 예. 저도 따르지 않는다. 예. 그런 상황으로 하면서 나도 그런 너희들 생각이랑 비슷해. 근데 어르신들께서 반대하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고 그러다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네. 시간 좀 멈춰주시고. 차관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비상계엄이 다시 벌어지는 게 군을 위해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군의 치욕의 역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올바른 역사입니까? 치욕의 역사입니까? 뭐 이런 것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기록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회에 나와서 위증하거나 거짓으로 진술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7 특임단장, 국회협력단장과 같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 자료를 내거나 위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일시적인 직무 배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법적 조치가 밝혀진 다음에 복귀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박제해 놓아야지 군이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밟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차관님께서는 차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지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일 제발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군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한민국 군 70년 역사에서 70년 동안 7번, 8번.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과 의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상을 또 관리하고 또 지휘해야 되는 제 상황도 있어서 하나 제가 뭐 명심해서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707 특임단장 계획 파견 신청했다지 않습니까? 아까 차관님이 특전사 4개 제대밖에 없어서 흔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내가 나가겠다고 힘차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 제가 언론에 나와서 그 사실관계 제가 정확하게 감찰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라고 임무 줬습니다. 예. 반드시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PPT가 지금은 당장 준비가 안 되니까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이나요? 아마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판넬에 이 메모는 우리 정성우 처장이 작성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메모 내용을 보면은 리스크 2가지라고 여기 써놨어요. 1번 명단 신병 확보, 2번 내개소 장관님 지시. 이것은 여인형이 생각하는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의미가 맞습니까? 예, 그 상황을 조금 부연 설명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령관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참모장 그다음에 연영 사령관이 있었고, 네. 요 바로 전에 있었던 게 사령관이 얘기했던 게 지금 우리가 방첩사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상황 정리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끄적끄적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끄적끄적 메모를 한 거였고 이게 여인영 사령관의 어떤 지시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본인이 그러니까 이 명단은 바로 그 14명의 체포 명단이죠. 지금 와서 제가 여인영 사령관 했을 때는 그걸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리스크 내개소 장관 지시라는 건 여인형이 상관이 등 4개 장소의 투입이 장관 김용현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여인형도 리스크라는 걸 알고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가서.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컴퓨터 교체, 정효, 희석 이건 뭡니까? 그거는 포렌식 수사를 대비해서 통째로 컴퓨터를 교체하려고. 그 춤을 다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첩사령부는 개개인 컴퓨터로 저장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 중앙 서버로 저장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를 교체한들 문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컴퓨터 교체할 필요가 없다. 네. 그때 말씀하신 거는 사령관실 등 압수수색 대비 이제 압수수색이 나올 테니까 그 법무랑 감찰 등 그 체크리스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언을 잘 받아서 준비를 잘 해라. 컴퓨터 교체할 사항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령관실 보면 그 이름들은 1과 2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령관이 우리 저장하는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사령관 나름대로는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여러 방법을 이 컴퓨터 교체다 뭐 이런 것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상관없이. 그 어딩은 없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사령관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한 거죠. 대책회의보다는 사령관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자기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면서 쭉 나열한 거였는데 제가 그때 이게 어떤 지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메모했던 상황입니다. 노상원의 전화번호를 사령관이 알려주더라 그랬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영 사령관은 본인이 이 계엄 상황이 벌어지면은 합동수사본부를 맡아야 될 건데 네. 왜 이 전 사령관 민간인 노상원 번호를 알려주면서 지원하라 그럽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몰랐고 이제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분들끼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상원 전화가 그 이후에 저한테 계속 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고 계속 전화가 왔을 때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자꾸 출발 여부를 물어보지? 그러면서 제가 그 44분부터 51분, 56분에 집중적으로 통화되고 그 전까지는 출발 여부만 물어봤습니다. 44, 51, 56분 통화할 때는 제가 법무실 가서 윤비나 법무실장이랑 위법성을 검토를 한 이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가 너네가 출발을 했느냐? 지금 영해워저 소집도 안 되는데 어떻게 출발하니? 이렇게 쭉쭉쭉 얘기되면서 니네가 와서 전산실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그때부터 저랑 계속 논쟁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갈 수 없다. 위법성 얘기를 계속하고 임무를 다시 한번 재차 중단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노상원 장군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계속 그러니까 한숨 쉬는 걸 보니까 사전에 뭔가 사령관과의 사이에 협약이 뭐가 있구나. 그런데 입장에서 본다면 합동수사본부 관점에서는 합동수사본부가 다른 지원을 받거나 지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거꾸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될 인력이 그 민간인을 지원해야 된다는 건 전혀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러한 맞지 않은 얘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말이 안 돼. 예.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엉터리 같은 일을 한 거죠. 진행이 된 거죠.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권기환 계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은 제9조에 보면은 국회에서 증언하는 모든 증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고 대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상의 권리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언감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증인 선서하신 모든 증인에 대해서는 변호사 대동도 가능합니다. 과장님, 네. 앞서 이신속 여단 출동과 관련하여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이신속 사단 에야 201, 203 여단에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라고 하였음이라고 한중령에 전달한 바 있죠. 네. 참 전비차장이 권영한 우리 과장님께 내린 겁니까? 네. 이재식 차장에 의해서 이 지시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거는 정확히 제가 시간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시를 받은 장소는 예. 01시 01분이 지나서 임시 계엄 상황실에 가 있을 때 그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예. 이후지요. 네. 1시 1분 이후죠. 합참 결심실에서 혹시 받은 기억은 없습니까?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날 저에게 지시를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은 딱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합참 전비 차장입니다. 그분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저에게 뭔가를 막 이렇게 확인해라, 지시해라 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차장님은 지시를 받은 분이 전비 차장이십니까? 네. 다른 분은 아니고? 네. 그러면
출동 지시면은 출동을 지시하는 것이지 만약에 출동을 지시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지시도 있습니까? 가정에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었고 이게 저는 당시에 이게 준비 명령이라든지 준비를 하라라든지 뭔가를 지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 출동을 지시합니까? 계속 가정이 들어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저는 의아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 그 당시에 이해는 못했지만 하지만 어쨌든 출동을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건 인지를 했는데 대체 이 표현이 뭔가는 분명히 궁금한 건 맞았고 그래서 다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출동을 한다라는 게 뭐 언제 출동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수단은 뭐냐 복장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그 다음 답변도 정말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냥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라고 하면 돼. 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이 차장에게서 차량과 헬기, 단독군장, 비무장 여부를 반문한 시점이 그 시각입니까 바로? 네, 거의 그 동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체육복을 입고 자면 돼라고 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걸 전달해라고 하면서 거의 그 동시간대였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육복을 입고 취침을 해. 자,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개인적인 느낌을 물어본 겁니까? 개인적인 순간 전부터 판단이 중요하지요. 이상하긴 했지만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 이재식 차장은 그냥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추리닝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자도 된다 이렇게 출동하라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고 해석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한수 사령관은 계엄사 상황실의 구성 이후에 그 교대조의 개념에 대해서 6번 인원을 증원시켰다며 이를 계엄 과장과 논의한 바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교대조 이 자체가 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대조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의 합참은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당시의 군사지원본부장, 합참군사지원본부장이 지시를 해서 합참 계엄과가 육군본부 인원들이 올라오기 전까지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을 해줘라 라는 게 제가 받은 합참군사지원본부장의 정상적인 지휘 개선상에서 받은 임무였습니다. 그러면서 작전회의실에 갔고 작전회의실에 가니까 그 상황실이 구성되려면 계엄과 인원만으로는 안 되니 원래 전시의 계엄사 그 상황실 임무를 수행하는 2실8처 실무자들이 좀 지원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러니까 해가지고 했고.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교대조를 가동을 시켜라. 계속 교대조는 이미 그 전에 올라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계엄이 계속 지속된다 또는 이건 2차 계엄을 준비한 전조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또한 그 당시에 그러면 교대조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대로 말씀 그 당시에 저는 2차 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머릿속에 떠올려보거나 생각해 본 적은 정말 없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제 스스로도 솔직히 말씀드렸고 계엄 가결 이후에도 뭔가를 이어졌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 스스로 이것은 2차 계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대조란 그 말이 나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2차 계엄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그 인원들이 당시에 육군참모총장께서 계엄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원래 계엄사 상황실 구성 인원들이 되기 때문에 원래 걔들이 그냥 올라오는 것이지 저희와의 교대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단 한 번도 이번 12월 3일 이후에 여기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의원님들과 통화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안기백이라는 사람하고 통화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조금 전에 강 의원님께서 이 좀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초창기부터 안기백 의원하고 뭐 이렇게 알았다는 거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지금부터 계엄과장을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네. TV를 통해서 나를 봤으면 모르겠을 때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5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뭔 참고인 조사요?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네. 참고인 조사를 다녀왔는데 그중에서 참고인 조사를 나가고 다녀오면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단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고 언론에서 연락 오면 전화도 받지 않고 아는 인원이 연락 와도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거기 가서 조사를 받고 오면 조사를 받다라는 것도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은 그 조사 내용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나왔고 사실은 3번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미 의원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질책 받은 적 있지요라고 물으셨을 때 그냥 일이 잘 되게끔 하라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답한 것도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것을 아시지?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 참고인 조사를 받는 그 공직기관도 공무상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내용들이 자꾸 여과 없이 언론에 그대로 나가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했던 그 장소에 했던 워딩이 있는 그대로 나온다는 그 사실이 저는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 왜 나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지? 그게 제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낮에는 새가 알고 밤에는 지가 압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지지 아지자지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왜 너만 모르냐. 자, 박한수 총장님. 네. 전 계엄사령관으로서 우리 이 계엄 과장님의 이 발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네. 똑같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소신 있고 진실되게 말씀하셨다는 거 제가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거와 계엄 과장의 선택지 의식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교대조 그 부분도 상황실을 구성하기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대하고 정원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육본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합참 상황실을 먼저 꾸려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대화를 했던 기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처음 알았는데 우리 김웅중 그 정책실장님하고 우리 박한수 총장님하고 계속 같이 계셨다는 거네요? 예, 수행 전문대 제가 이제 이렇게 작전지휘실에서 장관님께 뭐 결심받게 혼자 막 뛰어 올라가고 이럴 때 말고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16시부터 21시 40분까지 그날도 같이 계셨다는 얘기네요? 아, 계속 같이 있지는 않고 16시 때는 저 혼자 갔었고 그리고 퇴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갈 때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저 정책실장님만 수행하고 다 다녔죠? 아, 예, 그것도 그 전에 그 참모 한 명을 와야 된다는 사실이 이미 지난번에 진술을 드렸고 그때 정작부장과 정책실장 두 사람 중에서 검토가 비서실장을 하였는데 현안 업무 과제가 미래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정책 업무가 있었고 그래서 수행 참모를 한 명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날 일정 같은 게 있어서 서울 사무소에 같이 있었다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대기실에서도 16시부터 21시 40분까지 같이 있었습니까? 아, 16시는 아니고 21시 35분경부터 대기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장관이 그랬잖아요.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예? 오후 16시부터 네네. 16시부터 21시 40분까지 청 내에 대기하고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6시에는 같이 안 했었고. 그러면 언제부터 같이 있었어요? 그 저녁 식사할 때 같이 했고 저는 퇴근했고 퇴근하고 들어와서 그때 장관 대기실 갈 때 같이 갔습니다. 21시 40분까지 대기하라고 했는데 퇴근을 해요? 아, 예, 저는 그때는 그거 특별한 적 없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퇴근했었습니다. 아니 청 내에 대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청내 대기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대기실 오라 21시 40분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그렇게 인식되고 있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제가 이제 뭐 일머리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뭐 개인적인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실은 없고 좀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두 번이 고마운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휘 감독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가서 장관님께 확인하라 그랬을 때 제가 갔던 그건 제가 지금 오늘 안 사실인데 네. 일머리가 없다라고 3번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번을 얘기했는데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3번 정도 이렇게 3번을 말을 했다면 굉장히 타박한 말이고 철저히 계엄을 준비하지 않고 뭐 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장관 지휘사항에 계엄과가 지원하라 이렇게 지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과가 다 이렇게 뭐 지원하나보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늘 오전 그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일머리가 없다고 타박하신 이 어휘가 3번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봐요. 예, 세 차례 했는지 제가 그건 정확히 그건 굉장히 그건 강한 질책이고 네. 뭔가를 하기 위한 추동에 대한 그 원천적 그 원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황실에 아무도 모르고 계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조금 3인칭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얘기를 해서 좀 내가 뭘 할지 그걸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 계엄 상황실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총장님, 네. 국방위를 오래 한 나도 아는데 평생에 군복을 입고 계신 분이 계엄을 올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내용이 들 모르겠다는 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제복을 입지 않는 저도 이 계엄에 대해서 기본 상식 이상은 알고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 군이 합참이 어떤 일을 하고 방첩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걸 계속 업데이트 않고 공부를 않고 계속 옛날 썼던 버전 그대로 쓰고 있고 79년 12.12 사태 이후 그대로 쓰고 있고 이 버전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는 게 그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완전히 모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좀 지역방위 사단장을 할 때에 계엄 상황실 한 10대 명 정도 들어온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하고 작전사급의 계엄 상황실이 지원 나오는 정도에 한 30여 명? 그 정도 기억밖에 없지 200명 정도. 지역방위 사령관은 지역방위는 통합방위 사령부가 구성이 되면 그것만 알고 다 이렇게 분단, 사단, 예하 제대 또 시군구, 군청, 시청까지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전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제 보충 질문 의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6번에서 계룡대에서 올라오신 분들 얼마나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교통수단은 뭘로 오셨습니까? 차량으로 왔습니다. 차량으로 왔습니까? 자,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자, 네, 시간만 물을게요. 한영철 중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시간이 언제죠? 제가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락 받았어요? 지금 여단장이 직접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연락했어요? 여단 지통실로 통화했기 때문에 여단장하고는 몇 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아무튼 01시에서 02시 그 어간때 통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게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전화를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뭘 물은 거죠? 지통실에다가? 각 여단에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동 준비 지시가 내려갔을 때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본인이 대답했던, 본인의 부대에서 대답했던. 의원님, 그건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최초에 그렇게 전화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양계 여단에 확인하는데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2사단에 전화를 해서 2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그 예하 여단의 출동 준비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그러면 이 계엄사령부로부터 전화 받고 201 신속대응 여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경계태세 격상에 따른 조치부호만 시행이 됐었고 어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추가 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조치사항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전 대장님, 근데 어떻게 병사들은 계엄사로부터 추가 출동할 수 있냐고 물어와서 본인들은 출동 준비를 하고 출동 태세를 5시까지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정확한 어떤 내용이 제보된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상을 해보면 그때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단과 대대도 화상회의를 하면서 소집된 인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회의 내용을 들었던 인원들이 혹시 확대 해석을 하거나 정말 출동하는 병사들이 라고 오해해서 있었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용사들의 세부 의견까지를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스톱. 잠깐만요. 됐어요. 계엄사령관님. 네. 합참 정빅 차장은 계엄사령관 바로 밑에 있죠?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뭐냐면요. 계엄사령관 밑에 6번 정책실장이 있었고 합참 정비 차장이 있었고 이분들이 모두 다 한영철 중령한테 가용 병력이 수방사하고 201 신속대응여단에 얼마나 되느냐라고 확인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요. 맞죠? 예, 그래서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 따로 계엄사령관이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방사와 201 신속대응여단의 출동 여부, 가용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한 거고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 16번부터 결심실에서 만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더 가용 인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201 신속대응여단을 비롯해서 모든 부대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계엄사령관이 밑에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군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 알아본 것 그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합참 차장하고 정책실장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는 저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나오는 수방사 예하 부대나 201 신속대응사에 대해서 제가 그런 단어 자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말했어요, 빨리. 예. 그런 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용 병력을 국회 해제 결의 이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육군 정책실장은 계엄사령관하고 완전히 붙어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직접 한영철 중령에게 지시를 했는데 한영철 중령은 지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본인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누구 얘기를 믿겠습니까? 여기 지금 수행 존속부관 하는 그 대위 나와 계시나요? 박근태? 잠깐만 수도하시고요. 예, 박근태 소령입니다. 예, 한영철 중령을 부르러 온 사람 맞습니까? 한영철 중령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영철 중령이 잘못 생각인가요? 부르러 온 사람 아니에요? 예, 제가 한영철 중령을 부르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네요.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주문을 하는 내내 본인이 가장 잘못해놓고는 다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이라고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어하지 못한 겁니다. 계엄 끝났습니다.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가용 병력 있어라고 하니까 가용 병력을 다 수배한 겁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한중령이 알아보지. 왜 알아봅니까? 육군정책실장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혹시라도 한중령이 여러분들 사이에서 문제를 당한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돼요. 특히 육군 정책실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12월 4일 합참에서 대대급 이상 합참 통제하에 둔다라고 한 게 몇 시 지시였습니까? 12월 4일 새벽입니다. 제가 뭐 합참 지시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BS 영상 한번 들어봤죠요? 12월 4일 오전 8시 8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2시간이 지났는데 합참 강조사항 해가지고 707에 저렇게 내려갔어요. 전부대 출입 통제를 합참에 한다까지는 1번이 맞는 것 같은데요. 2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출동 태세 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면병덕 의원 질문한 거하고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2 내란은 머릿속에 없었을지 모르나 계엄은 지속되고 내란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합참명의로 내려간 공지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김명수 합참의장입니까? 아니면은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입니까? 박안수 계엄사령관. 전무부장입니다. 예. 저게 몇 시에 내려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이 3시 8분이요. 저기 보이잖아요. 저것은 뭐 저희가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저들이 옮기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 그럼 몇 시에 저희가 최초의 대대급이 아니라 중대급 이상에 대한 부분을 최초의 단편 명령을 내릴 때부터 포함했었고, 예, 그게 몇 특히 예, 그거는 23시 35분에 내렸던 명령이 있었고, 35분. 예, 두 번째는 아니, 합참이 23시 35분에 내렸다고요? 그 명령을 내렸고, 예. 단편 명령을 예. 저 합참 강조 사항이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상황 전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 비상기업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공안시 03분에 그 사항을 보고 저하고 의장과 얘기를 나눈 다음에 중대급 이상 부대 이동은 합참 승인을 받아라 하고 내린 사항 전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기간보고 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 몇 시죠? 그게 공안시 13분에 내렸습니다. 01시 13분이고 저거는 예. 그럼 3시 8분은 뭡니까? 그 3시라는 시간은 저희가 내린 시간이 아니라 저들이 움직였던 시간에 릴리스한 시간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특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홍창식 법무관리관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장관 공관에는 몇 번이나 가셨나요? 지난번 2번 갔다고 했습니다. 2번 가셨습니까? 예. 노상훈 봤습니까? 아닙니다. 양호열 봤습니까? 나중에 뭐 그분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그때는 그 국회 법안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10시에 열립니다. 그때 심의할 그걸 가지고 9시에 가서 한 15분 정도 설명드리고 바로 국회로 왔습니다. 네. 마무리 주세요. 예. 아까 김철진 군사보좌관도 그렇고 대통령실 봉투에 포고문이 들어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조창래 정책실장 등은 이러한 포고문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 없죠? 지난번에도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국방부 정책 파트라든지 법무 파트에서 직접 포고령에 작성에 관여한 건 없어요. 그죠? 예, 저희 법무 파트는 없습니다. 정책 파트 없습니까? 정책실도 제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증인으로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믿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포고령은 국방부와 상관이 없는 쪽에서 작성되었는데 장관이 봉투에 애지중지하면서 들고 다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 봉투를 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뒤에 나온 진술로 들었던 것이고요. 일단은 국방부가 그 자료 작성하는데 국방부 어느 부서도 관여되지 않았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병지 의원님. 특전사 나가 있는 방첩 부대장 좀 나와주세요. 예, 특전사 방첩부대장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14일 날 성일종 위원장 측하고 임종덕 의원 측에서 휴일 날
국회로 오라는 연락 받았죠. 제가 직접 받지는 못하고 아마 저희 사령부 쪽으로 이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뭐 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와줄 수 있겠냐 정도였고,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무실장도 오라고 그랬죠? 그거는 네, 특전사 쪽에 두 군데를 오라 그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방위원장 성일종하고 임종덕 측에서 두 의원실 맞죠? 성일종 의원님실에서 연락받은 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임종덕 의원실이에요? 예, 제가 사령부를 통해서 연락받은 것은 임종덕 의원님실에서 좀 잠깐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첩사 직무대리 나와주세요. 예,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그래서 방첩부대장이 안 간다고 했더니 방첩사 직무대리한테도 전화가 갔죠? 보내라고. 의원실에서 말씀이십니까? 네, 의원이 됐든 누구. 아닙니다. 전화 본 적 없습니다. 국방위원장은 전화 없었어요? 예, 전화 임종덕 의원은?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개별적으로 휴일날 불러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음모론으로 얘기했던 것들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때 응하지 않으니까 707 단장을 월요일날 불러서 국방위를 열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조금 전에도 보잖아요. 아까 여러 개 저들이 음모하고 공작하고 해유하고 하면서 역지사 적반하장격으로 우리한테 해유한다고 덮어씌우고 있어요. 이것도 국방위에서 좀 더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나온 김에 저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방첩사 지휘부에서 지난번에 무인기 보고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 봤죠? 얼핏 본 것 같습니다. 네, 저거 박영수 대위가 어느 부서에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방첩사에서 초안을 작성한 인원이잖아요. 이거 조사를 했는데 사령부에서 지휘부에서 더 이상 하지 마라. 다음 넘겨보세요. 그때 조사 보고서는 평양에 떨어졌던 무인기와 드론사 무인기가 일치한다. 드론사도 조사했어요. 다음 S사까지 조사했어요. 저걸 만든 S사에서도 항속거리가 480km이기 때문에 평양까지 네, 마무리 주세요. 네. 그래서 저런 걸 조사를 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는데 사령관이 묵살했나요? 누가 묵살했나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저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박영수 대위는 드론사 담당하는 방첩사 인원인데 어디 있는 인원인가요? 제가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잠깐만요. 잠깐 세워주고 방첩사 처장들 한번 나와보세요. 다. 대리는 대위가 어디 있는지 모를 수는 있겠지만 처장님들 다 나와보세요. 방첩사 처장들 안 왔어요? 지금 2처장 혼자 있는데 2처장은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1처장, 전 1처장 있잖아요. 예. 수사단장도 있고. 같이 방첩사 인원들 나와보세요. 누군가는 알 거 아니에요? 박영수 대위가 어딘지. 박영수 대위 아는 인원. 사단장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또. 박영수 대위가 초안을 작성을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실 방첩사에서 평양 무인기에 대해서 조사를 세부적으로 했는데 방첩 사령관이 아마 묵살하고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직무대리 모르세요? 예, 저는 들은 바. 참모장이 모를 리가 있나? 예, 제가 안 그래도 언론 보도를 보고 부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저런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방부 협력단장입니다. 예, 오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하셨죠? 8번 정도. 맞죠?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고. 예. 그러면 단장님이 이진우 사령관을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그날 기존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이 8번 이렇게 오며 가며 전화를 하면서 병력 안내 이외에 다른 말을 한 게 있습니까? 다른 말 한 건 없고. 네, 제가 묻는 말씀 하시면 됩니다. 오며 가면 아니고 다 수신 전화만. 수신 전화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요. 네. 삼성 장군 중장이 원스타에게 병력을 안내를 사실상 지시했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중장이 수긍합니까? 3스타가?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이렇게 수긍할까요? 그래서 아마 계속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상겸 다음날 이틀 하루 지난 날 2번 만났지 않습니까? 오찬도 하고 저녁에도 만나고 오전 질의에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일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만났을 때는 국방위원회 개최가 확정되고 나서 만났던 거죠?
그 다음날 국회 국방위원회 개최가 확인되고 난 다음날 만났던 거죠? 확인되고. 그 부분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국방위원회가 언제 있었는지 협력단장이 모릅니까? 12월 5일 하고 그러니까 4일날 저녁 9시에 만났으니까 당연히 알죠. 성일종 위원장을 만난 게 12월 4일 저녁 9시잖아요. 점심 때도 만나고. 맞습니다. 국방위원회가 5일날 있었는데 당연히 알고 만난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실을 왜. 그 부분은 제가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아니요. 내일이 네.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국회 협력단장이고요. 국방위원장과 만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일 열리는 국방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국방위원회 관련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내일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그 주무부처를 담당하는데, 그리고 앞서 질의에서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전화 연결을 했다고 하셨죠? 김용현 전 장관, 예, 그렇습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 사태와 관련된 이슈가 이야기 나왔나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대응 관련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일단은 뭐 아니 단장님, 제가 묻는 말에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성일종 위원장과 대화 중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 맞잖아요. 그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약간 좀 화를 내듯이 말씀하셨는데 예. 스피커폰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 두 분이 통화하신 거를 제가 네 아니 좀 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찬장과 저녁 9시에 만났다라는 건 급박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날 예, 마무리해 주세요. 예. 다음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출석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당연히 제가 들은 바도 있고요. 사태 이슈를 당연히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뭐두 분이 통화하신 거는 확실한데 제가 그 지금 내용까지는 또 말꼬리를 돌립니까? 사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태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안 그러면 위정죄로 고발합니다. 사태 이야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일단은 이게 이 계엄을 알고 한 것이냐 안 하고 뭐 한 것이냐 해서 주로 계엄 사태에 대해서 두 분이 통화를 하신 건 맞습니다. 다만 거기서 국방부 협력단장이 국방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증일 결정하는 거는 다 국방수석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야 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태 이야기를 들었냐고 안 들었냐고 물었잖아요. 네, 사태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태에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두 분이 통화하는 거는 사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럼 들었네요. 제 말은 성일종 위원장과 김용현 전 장관의 대화 속에서 사태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되죠. 제 말의 주장은 성일종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긴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사태에 깊숙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단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협력단장께서 평소에 전화기를 2대 사용했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저한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기록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마디만 하시죠. 아니요, 들어가셔도 된다고. 그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알겠습니다. 707 특임단장 그리고 국회 협력단장을 포함해서 국회 청문회장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위증하거나 또는 자료를 허위로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랑 꼭 협의를 해주시고 국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사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 반드시 밝혀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우리 지금 협력단장이 그걸 지금 증언을 했다는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미애 의원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을 향해서 변호인을 자문을 구했느냐, 변호인을 선임했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범죄 의혹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 품위가 떨어지는, 자질이 떨어지는 이런 발언도 해대면서 이 자리를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탈을 아까 한교 위원장이 선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국회 윤리특위에 우리 위원회의 결의로 제소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질의해 주십시오. 반효민 특전사 중령 나와 계십니까? 일공수 이 특전 대대장이십니까? 예, 당시 2대 대장이었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반효민 중령은 직속 상관이 이상현 일공수 여단장이죠? 예, 맞습니다. 네. 내란 당시 이상현 여단장에게 수차례 지침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녹음이 돼 있습니까? 네, 대부분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12.3 내란 당시에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당시에 일단 저는 군인으로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네, 많이 어쨌든 쓰고 네,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최초의 이상현 여단장이 12월 4일 00시 20분경에 전화를 해서 의원회관으로 가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했죠. 예, 의원회관으로 이동해라라고 했습니다. 네, 10분 뒤에는 또 의원회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 담을 넘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의원 또는 인원 이렇게 달리 표현이 바뀌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초에는 인원이라고 표현했고 네. 제가 사실 저는 인원이라고만 계속 들었지만 네. 나중에 통화 내용 들었을 때 의원이라고 표현한 게 맞다고 네네. 생각했습니다. 이상현 여단장 이 00시 40분경에도 반종영에게 재차 전화를 해서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을 부쉈으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그러니까 의원을 애라고도 표현한 바가 있고요. 이때는 또 의원이라고 제대로 얘기했나요? 이 표현이 다양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시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00시 49분경에 또 전화를 해서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로 가서라도 넘어가라. 가서 문짝 부쉈으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네. 네. 이후에 철수 지시를 받았고 새벽 4시경에 부대로 복귀했습니까? 예, 4시경에 부대 복귀했습니다. 네. 지금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반종영이나 부대원들은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장교 같은 경우는 저는 20년 동안 이사를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지금 현재는 서울에 근무하고 있지만 한 10번 이상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계엄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무식한 군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과 군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희생을 해온 저희 특전사 정병들, 우리 군인들이 그 12월 3일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군 생활과 또 삶의 전부였던 군 생활이 부정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군사 반란의 도구가 되게 해놓고 개헌법을 모른다라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이상한 회개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헌법은 군인에게 있어서 마치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이 자연법, 법전을 몰라도 누구나 살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군인으로서는 당연히 생리적으로 아는 겁니다. 총풀이를 국민에게 겨눈다? 국회에 쳐들어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겨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개헌법 몰라도 그것은 ABC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지금 아까 그런 반중령처럼 군인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위로해보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발뺌한다고 결코 책임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전체 군의 사기가 떨어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요. 아까 우리 방금 나오셨던 분 누구시죠? 어떤 대령님, 중년님, 지금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요,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에 파견된 제가 우리 부대원들 많이 자괴감을 느끼고 힘들어한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기를 극복한 한 축을 담당하신 분들이에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문제는 정치군인이고 우리 군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한 저희들은 윤석열과 정치군인이라고 생각하지 현장에 있던 군인들 어느 국민들도 무식하다고 생각 절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꼭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 현장에서 국민들과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은 그 현장에 나온 군인들에 대해서는요. 여기 여야 의원들 아마 질의 과정에 보셨지만 인간은 누구나가 내일이 없는 오늘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것이고요. 오늘이 일생일대에 저는 가장 우리 군과 우리 특위위원들이 소중한 날로 저는 기억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2.3 계엄 사태 때 창문을 깨고 진입한 인원들 중에서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한 걸 모습을 봤습니다. 화분을 치워라. 의원들 다치면 안 된다. 유리창을 정리를 해라. 깨진 유리창을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 우리 군인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군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동생 같고 조카 같고 아들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상당히 착잡한 마음인 것입니다.
장관님, 우리 군이 제 이치에서 제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경민 차장은 11월 29일 날 사령관 집무실에서 여인영, 이경민, 정성훈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합수부가 꾸려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지난번부터 오늘까지 계속 시종여일 수미 쌍관으로 일관되게 계엄 당일날 다 말해보고 알았다 이런 말을 보고 저기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지금 저 인원들이 우리 저 계룡대까지 지금 신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나도 질의를 안 했는데 하고 나도 지금 할 게 많아요 지금 하는데 자 빨리 끝내세요 간단하게. 오대령 신대령 계시죠? 예, 정보사 오대령입니다. 그 공작관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술 태극권 좋아하시고. 아니, 바꾸겠습니다. 예, 정보 분석 특기라고 스스로 자부하십니까? 공작관입니까? 정보 분석 특기입니까? 저는 정보 전문이라는 직책이고 네. 뭐 여러 가지 직책을 병행에 따라 맡을 수 오대령이시죠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목소리. 대령이 아니라 중령입니다. 아 어중령. 예. 정보 분석 전문입니까? 공작 전문입니까? 공작 전문이라는 용어는 제가 잘 김태효 모르겠습니다. 차장이 합참에 와가지고 공작관 임무를 해제했다고 하고 저기 안보실로 불러드렸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대령, 신중령입니까? 네, 신중령입니다. 방첩사, 수사, 정보, 공작 어느 쪽입니까?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네, 이제 방첩사에서 근무하였고, 네. 연관장교 때는 기획 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김태효와 함께 종북 척결 TF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네, 이 정도 해놓을게요. 6번 정책실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예, 정책실장입니다. 예, 한영철 중령을 부르기 위해서 본인의 부관을 보냈죠? 저는 부관이 없습니다. 보좌관 안 보냈어. 있는데 누구 보냈습니까 그러면?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까? 어떻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한영철 중령이 왜 찾아왔습니까? 지금 거기 상황을 제가 보좌관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한영철 중령을 네.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엄 상황실이면 여기 작전부에서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옆방을 가니까 한영철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만났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누가 데리러 갔다가 아닙니까? 데리러 갔다고. 제가 이 간단한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상황이 저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예. 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첩사령부는 뭐 했을까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23년 11월에 방첩사령관이 된 다음에 수사단을 사령관 직할에 수사처를 수사단으로 바꿉니다. 거기에서 체포, 이송, 수사를 하죠. 그 다음에 신원보안실을 통해서 계엄을 위한 장군들 인사를 합니다. 이 여인영 장군이 가장 잘못된 것이고 그 이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임종방 직무대행 계시죠? 네. 예. 지금 이번에 정보사가 이것저것 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상호, 노상훈 때문에 정보사가 똥이 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네, 앞서 기관보고에 들었듯이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비상계엄에 정보사가 깊이 관여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상급자 통제하에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생긴 원인은 군을 통해서 자기의 정권을 독재 정권을 세울 수 있던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내야부동에서 자기 출사하려고 했던 문상호, 오상원, 여인형 거기에 이용당한 우리 육군 참모총장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사 절대 내란에 개입되면 안 되는 곳인데 이 정보 자산이 많이 손상됐는데 잘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는 절대 내란을 막는 곳인데 이번에 내란에 주축이 돼가지고 움직였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정보사 전체, 방첩사 전체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결해야지 감춰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므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